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번 설 연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전재수 의원님. 예. 전재수 의원님이 직접 확인한 설 민심, 대선 민심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명절은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지역에 또 인사도 댕겨야 되고 또 전통시장 앞에서 피켓도 들고 저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서 우리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길거리에서 뭐 30초, 1분 뭐 이렇게 짧게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그 짧은 그 속에서도 일단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선거의 본질, 선거를 왜 하냐,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본질에 조금 이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결국은 일 잘할 사람, 이 손톱만큼이라도 일 잘하는 것에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 곧 선거다. 그렇게 본다면 뭐니 해도 일 잘하는 이재명 후보, 실적과 성과를 냈던 이재명 후보, 이것은 뭐 검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1년 동안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90%가 넘는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선거의 본질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민심을 확인을 했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너무 이게 비호감 아니냐, 비호감 대선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주셨습니다. 그런 비판의 지점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고 비판하는 지점들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님은 그렇게 확인했다. 네. 민심을. 김경진 전 의원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향을 내려가진 않았어요. 이제 전화 통화만 한 3, 40군데 이제 지인분들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저랑 가까운 분들이나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듣고 싶은 쪽의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호남 쪽에 계신 분들도 의외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꽤나 높다.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풀려서 그냥 술자리에 술 먹으면서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시골 같은 데는 여전히 이제 어르신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말씀 토론 배틀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마을 동네별로 해서 대강 이제 표심이 정해지는데 이제 한 분은 광주에 계신 분이 이제 자기 고향 고흥 녹동에 있는 무슨 마을을 가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갔더니 그 마을은 전부 그냥 윤석열로 정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서 나한테 전화를 해준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호남 쪽도 확실히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좀 옛날하고 달리 좀 많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아마 TV 토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대선의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제가 가끔 방송하다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두 명의 사신들이 돌아와서 선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 아닙니까? 네. 두 분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똑같이 대선을 주제로 한 민심을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 이렇게 계신 곳의 입장에 따라서 듣는 민심도 차이가 난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민심의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 달 9일 대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기간에 어떤 문제가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부상을 했는가 봤더니 지난달 28일 SBS가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취했고 민주당에서는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결국 김혜경 씨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오전에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지사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감사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 법인카드 사용 이 문제는 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 문제점들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김경진 전 의원은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저 문제가 사실은 한 40일 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이게 그 SBS 보도 내용하고 똑같이 정말 전속적인 의전 담당 직원이 있었고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인데 예. 김혜경 씨의 의전만 담당하는. 예.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 생짜배기 허위 사실을 국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다라고 아마 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부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했겠네요. 그때 민주당 아마 쪽에서? 아마 그때 허위사실 공표라 그래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근데 빨리 고발 취소하고 이제 본인들이 그때 아니라고 부인한 게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사실은 혼이 나셔야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한 40일쯤 지나다가 SBS에서 정밀하게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됐던 이 7급 공무원분이 양심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게 이제 세상 수면 위로 나타났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썼다. 그것도 소고기를 구입하는데 또 초밥을 구입하는데 또는 샐러드를 구입하는데 등등 해서 사적인 소비를 하는데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 쓰는 방식이 먼저 김혜경 씨 개인 카드로 이 금액을 결제를 한 다음에 하루쯤 후에 일과 시간 중에 가서 이 원래 했던 김혜경 씨 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실이 거의 지금 100%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사실은 저건 행정정보 밖으로 공개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 해당 카드에 해당하는 사용 내역은 지금 신속하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쓰여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건이나 지금 김혜경 씨가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살림 용도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사과를 한다고 말만 했지 저걸 뭐 감사를 받게 하겠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하느냐? 사실은 그냥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또 이제 당사자였던 그 5급 그러니까 5급 그 별정직 공무원하고 7급 이제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뭐 총무과 소속이고 7급 이 제보했던 분은 아마 비서실 소속이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이제 그 5급 그 공무원 그분도 이제 입장문을 냈고 그리고 김혜경 씨도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총무과 소속의 아마 카드였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저것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씨의 말하자면 이제 전담 의전팀이 있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을 해가지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를 했고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급 공무원이라는 그분도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직접 사과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말에 SBS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을 때 그 당사자였던 5급 공무원 배모 씨죠. 그래서 7급 공무원인 A 씨에게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문제들, 집안일, 허드렛 일 같은 거를 다 시켰다라고 했을 때 당시 SBS 기자가 이 배모 씨에게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했고 제보를 받았고 확인해 봤더니 이러한 내용인데 배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이거는 대선에 뭔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SBS 추가 취재 결과 드러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취재해봤더니 SBS 8시 뉴스에 이 내용이 보도될 즈음에 그 7급 공무원에게 이 배모 씨가 전화를 걸고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통화를 그 다음에 안 했더니 정말로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게 SBS에게 밝혔던 입장하고 당사자에게 밝힌 입장하고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는 추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배 씨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도 차례차례 지금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 사과문이나 배 씨의 입장문을 보면 과연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런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배모 씨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김혜경 여사 그 입장문 취지를 보면 네. 자기가 직접 지시를 안 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제로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과 내용이 그냥 애매하게 난 시킨 적 없다. 또 배 씨도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충성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지시를 김혜경 씨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어제 오후에 나왔던 저 사과문들을 입장문들은 국민들 마음에 좀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봐도 사실 아니 그 김혜경 씨가 드시는 초밥이나 샐러드, 소고기 그거를 5급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드십시오 또는 냉장고 정리를 하는데 지시를 안 받고 했다 또는 옷장 정리를 하는데 지시를 안 받고 했다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도 사실은 정도 것이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제에 그냥 김혜경 씨가 정말 국민들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령 저 신용카드 사적 용도로 쓴 것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횡령죄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형사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이 정도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사태 때 하나 발견했던 특징이 지금 5급 사무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니까 7급 별정직으로 성남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5급 사무관 별정직으로 경기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배모 씨 5급 사무관 별정직 이외에도 정진상 씨, 백종선 씨 이렇게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에 있었던 분들이 다 별정직 정무직으로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분들이 선거 심지어는 선거 캠프에서까지 이 핵심 실세들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더라도 이번 김혜경 씨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또 직원들을 이렇게 산호비처럼 부린 것을 보고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분이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할 것인지가 거의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 결국은 대장동 사태 경실련 추산 1조 8천억 원의 이익을 몇몇 개인에게 몰아준 패턴들이 여기서도
금액은 적지만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김혜경 씨의 입장문 나왔는데 어쨌든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입장문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배모 씨라고 하는 5급 공무원이 A 씨라고 하는 이번 제보자에게 이런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적인 용무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김혜경 씨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배 씨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혜경 씨의 입장문을 자세히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모 씨가 이제 SBS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것은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허위사실 유포다. 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언론이든 또는 뭐 야당이든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제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솔직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근데 그 요즘은 뭐 거짓말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순간 뭐 모면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금방 또 언론이 또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첫 대응을 거짓말로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뒤에 한 말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거짓말로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처음부터 이제 좀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저는 이 문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께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관실에서 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 공무원들을 산호비처럼 부렸다, 종처럼 부렸다 이런 것은 좀 정치적 수사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좀 이게 너무 좀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바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청구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수원여대에 공개 채용 형식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3명의 면접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채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로 임명되는 문제도 사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사과도 안 합니다.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도 안 합니다. 이것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사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라든지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양 후보의 어떤 대응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후보의 자세와 태도도 한 번쯤은 저희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건희 씨 관련한 이야기는 뭐 잠시 뒤에 전재수 의원님께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입장을 밝힐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말에 어떤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시 40일쯤 전에 박수영 의원이 먼저 이러한 의혹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때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고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2번, 3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또 가족들,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채워나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자, 후반부는 이재명 후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이거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총무의전팀이 아내가 도의 공식 행사에 한두 번 참여를 했는데 이걸 갖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을 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문제 삼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자기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행적과 또는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다만 이제 후보 본인의 발언이다 보니까 저걸 법적 조치 고발까지 가느냐 이 문제는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명확한 거짓말을 후보 본인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아드님 지금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재명 후보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급 비서를 통해서 이거 3개월 할부로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저 지금 7급 비서분은 저 5급 분에게 매일매일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 세탁소 가서 옷 찾아가지고 집 앞에 걸어놓고 그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차 어디다 몇 시까지 준비해서 모시고 갔다 와라. 그다음에 음식 이거 샐러드 이 초밥 이거 사가지고 가서 갖다 놔라. 이게 무슨 정리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내용 그래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네. 이런 상황을 김혜경 씨가 자기가 지시를 안 했는데 사무관이 그냥 개인적인 충성이어서 상관이 없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민 뭘로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님 또 김혜경 배우자님 제발 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제보자 A 씨가 어제 또 SBS 8시 뉴스에서 추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제보자 A 씨가 김혜경 씨와 배모 씨 자신에게 그런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일정 용물을 봐달라고 지시했던 배 씨의 입장문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사모님께 올린다며 약을 담을 봉투까지 구하게 하고 김혜경 씨 집 앞에 걸어두게 했는데 그 뒤에 배 씨가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문에서 그거 내가 먹으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뒤에 몰래 가서 약을 훔쳤다는 이야기냐라고 A 씨는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이재명 후보도 직접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좀 애매해요.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고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이 후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말은 책임지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은 좀 불명확해 보이는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와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급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집행을 했던 이모 씨, 네. 7급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모 씨와 그 이모 씨 사이에 이제 진술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범죄 성립의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경기 남부청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검증을 할 거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족들을 둘러싸고 얼마 전에는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대선이 너무 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비호감으로 흐르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 부분은 경기도 감사관실과 경기 남부청에 수사를 좀 맡겨놓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저는 논란 관련해서 예, 전재수 의원님도 분명히 처음에 전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부적절한 예, 일입니다. 부적절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인하고 사과하고 예.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하지 거죠? 않을 뿐만 예. 아니라 끝까지 지금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이었습니다. 면접자도 3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과나 어떤 용서를 구한다는 발언도 전혀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좀 차별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김혜경 씨 의혹이 나오니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식의 대응입니다. 네.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자체로서 이것이 사과할 내용인지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내용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이게 다른 건으로 물타기하는 이런 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보여왔던 자세와 태도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 이 7급 공무원을 산호비 또는 뭐 종처럼 부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좀 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혜경 씨 문제를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뭐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니 7급 공무원이 공직자가 집안 가서 장롱을 정리해주고 냉장고를 정리해주시고 또 도지사 사모님의 식사거리를 사가지고 초밥과 샐러드를 사가지고 가서 앞에다 걸어놓고 또 아드님의 퇴원수속을 직접 카드를 받아와서 해주고 이게 산업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부적절한가요? 첫째는 이제 그 반문을 하나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김혜경 씨가 몰랐을래야 몰랐을 수가 없는 게 먼저 초밥을 사는 것도 또 소고기를 사는 것도 김혜경 씨 개인 카드로 끊습니다. 근데 이 개인 카드를 7급 공무원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김혜경 씨 주머니에서 빼왔을까요? 자기 임의대로 그냥 받아왔을까요? 결국은 김혜경 씨가 5급 배사무관에게 이 자기 개인 카드를 줬고 5급의 배사무관은 비서실에 있는 7급 이 김모 씨에게 이 카드를 또 전달해 줬고 이걸 받은 7급 이 공무원은 가서 김혜경 씨 식사에 사용할 초밥과 샐러드를 김혜경 씨 개인 카드로 끊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일과 중에 가서 경기도청 카드로 앞에 김혜경 씨 개인 카드 취소하고 경기도청 카드로 다시 긋습니다. 그러면 이 김혜경 씨 개인 카드를 받아서 이게 먼저 처음 긋었는데 이게 김혜경 씨가 모르고 상관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법인 국가 카드가 사용이 됐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식의 해명을 할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카드 사용 내역 보고 이거 쭉쭉쭉쭉 확인해가지고 야,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쓴 거 취소한 거 뭐냐 개별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혜경 씨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겠습니다. 형사처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 이재명은 관리 감독 책임 이외에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직책이 있으니까 대선은 또 국민들에게 이 점을 포함해서 제 능력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당한 대처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산호비처럼 부렸다 또는 종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시기에는 이전에 김건희 씨 의혹이 나왔을 때 비판
김건희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배모 씨와 이모 씨 사이에 진술과 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반응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권영서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의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금 유용 의혹, 갑질 사례 등 불법 탈법 사례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태운 소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측근들만 내세워 숨지 말고 김혜경 씨가 직접 앞에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약 대리 처방이나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은 명백히 사법적 사안입니다. 의료법, 횡령 배임,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나를 위해 지지하라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이재명 한 것이다. 후보자 부인의 혈세 낭비 사실이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없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반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거의 반말식으로 이렇게 거기 갖다 줘라고 발언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김혜경 씨 관련한 수사 이전에 김건희 씨부터 수사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또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들이 많습니다.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또 허위 수상 실적도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형법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죄 이런 등등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의혹과 또는 실정법 위반 팩트가 확인된 것이 있어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많기 때문에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 김혜경 씨의 문제는 김혜경 씨의 문제로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타기를 통해서 뭐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후보와 배우자가 그 의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는 분명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씨 의혹이 많다 해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의혹이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 김영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불과 10분 전에 화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본인의 배우자에 관한 일인데 사실은 2, 3부지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도 저게 지금 무슨 경기도 감사를 의뢰하고 경기 남부청 수사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은 저 관련되는 사람 불러서 이게 조사해 보면 10분 안에 그냥 모든 상황이 명확해질 사안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사실은 시간 끌기고 이 이슈 자체를 국민들의 뇌리에 어떻게 하면 후보나 후보 배우자가 안 다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태도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전재수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굳이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으나 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장관 이후에 임지를 한 4번 이상 옮겼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4번 좌천당했다고 법정에 나가서 진술했죠? 예, 그다음에 수사권 일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비수사 부서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접근 관련해서는 아마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겠다 그런 입장을 낸 걸로 제가 아침에 기사에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 SBS의 단독 보도 이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개별적으로 취재를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씨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될 지상파 공동주간의 대선 후보 사자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까,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후에 전해드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유튜브로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 댓글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중에 일부를 취합을 해서 두 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